오늘은 아침부터 이제 여기 아산에서 양주에 내 현장으로 가는 길이요. 오늘 여기 양주 현장에 왔거든요. 내 현장에. 내가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되게 좀 쪽팔리는 부끄러운 건데 저는 뭐 내가 잘했는 것만 올리고 싶지 않고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걸 또 하실 분들이 또 경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했는지 일단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거 유럽 미장 한다고 들이댔다가 실패 봤거든요. 이거 실패 본 거예요. 이게 방식이 뭐더라 지금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이 누름 시공하고 내가 이거를 자재를 살 때 충분히 물어봤는데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새롭게 하는 시공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본단 말이지. 근데 그분 설명했는 게 핵심적인 게 다 빠져 있었고 내가 몇 번이나 재차 시공 공부에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이렇게 미장을 치고 가잖아요. 치고 가면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 단차가 나요. 단차가 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올라가서 위에 하고 위에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데가 다 단차가 나 있잖아요. 단차가 여기도 끊어졌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가 맞아야 돼서 조가 보면 한 명이 밑에서 작업하면 한 명은 가운데 하고 한 명은 우마나 사대라튼 쫙 밟고 위에 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미장을 쫙 치고 가야 돼요. 동시에.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텍스처를 동시에 따로 오면서 찍어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조들이 또 마지막에 누름 시공을 미장 나라시를 쫙 하면서 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 면 빼는 걸 한 방에 해야 된다 하더라니까는요. 근데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여기 보세요. 내가 요 정도 했죠?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하면 얘들이 마를 거잖아. 마르면 안 되니까 텍스처 찍고 이제 마르면 안 되니까 이제 누름 시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하려고 했지.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뭐 만약에 이런 데가 있으면 다음에 하면 맞춰지겠지 생각했는데 안 맞잖아요. 보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병신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유럽 미장 내 잘합니다 해서 어디 그 업자나 고객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해주고 하자 내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 여기 내 현장이고 내가 이 점주님하고 다 얘기했고 내 실수했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는데 미안하다 이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나쁘게 없이 이제 루바로 이쁘게 잡기로 다시 했단 말이야. 삼각형 루바로 디자인을 수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대로 삼각 루바를 그냥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버리면 되는 거죠. 티가 안 나니까. 여기는 왜 안 했냐면 여기는 하부장이 오픈장이 800짜리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안 한 거고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혹시나 싶어서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내가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루바로 잡고 이거는 이제 다른 걸로 할 거라고. 왜냐면 루바로 다 잡으면 디자인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뭐 삼각형 루바 같은 게 양쪽으로 좀 눈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예를 들면 빈티지 스타코 같은 거 멀티톤으로 나한테 사진을 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욕심을 낸 거야. 그런 걸로 내가 제안 받은 대로 해줘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냥 이걸 해보고 싶었다고. 요즘 유럽 비장이 좀 재밌어서 또 새로운 공법, 새로운 시공법을 또 도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또 하려고 추천을 했고 좋다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비싸거든요. 내가 이 면적을 이 오이스코 회사가 시공도 하는데 이제 해배당을 계산을 해가지고 시공비를 내가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재양의 면적이 시공비가 그쪽에서 가견적을 매겨주는 게 한 500만 원 매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양쪽으로 이 시공을 완벽하게 했다 하면 이게 거의 450에서 500 정도 잡히는 이것만 견적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멀티톤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난다니까. 이 자재도 좀 더 비싸고 이 시공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근데 아무튼 다른 걸로 좀 쉽게 가자 했으면 비용도 더 절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잖아. 병신짓을 내가 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뭐가 잘못된지 내가 아는 거고 또 어떻게 내가 해결할지도 또 방법을 찾으면서 또 내가 풀어가는 거니까.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잘 풀어가면 돼요. 이 풀어가는 게 능력이거든. 근데 인테리어 하면 다 돈 벌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 이거 내가 처음에 일할 때 누가 인테리어 자기도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 하더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세요 했더니 뭐 손해도 많이 보고 뭐 그래서 안 한다 하던데 내가 그때 그랬다고. 인테리어 고객 돈 받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손해가 날 일이 없는 일이라고 난 생각한 거야. 이 일 자체가. 그럼 내가 돈 받고 돈 받은 만큼 해주고 중도금이나 돈을 주면 또 그만큼 해주고 결국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객 돈으로 하는 건데 왜 그 사람 말이 손해 많이 봤다 소리 하던데 왜 그럴까? 그때는 이해를 못 했거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인테리어 이것도 잘못하면 손해가 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고객한테든 거래처들한테든 돈을 떼인다던가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든 거야. 내가 이거를 나처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놓고 좀 실수하고 해버리잖아. 공정 꼬아버리고 그러면 작업비 다 주면서 자재 다 날려가면서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받는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오버돼 버리면 계약은 했지 마감은 쳐줘야 되지. 그러면 내 돈을 개헌해서 공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근데 나는 그럴 일이 없지. 왜냐면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람 손이 필요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건 없으니까. 진짜 나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적자는 안 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쓰고 내가 밤새 새벽 내내 맨날 며칠 내가 다 했으니까 인건비를 안 줬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자재만 넣고 내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걸 다 자기가 나처럼 온갖 경우의 수를 다 겪어가면서 이 약물고 미친 듯이 해볼 일이 없단 말이지. 이것 떼주고 저것 떼주고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도면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뭐 탁가 좀 쏠 줄 알아도 디테일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냥 결국은 현장이 크거나 내가 모르는 공정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전부 다 사람 붙이고 공정 파트 떼줘야 돼. 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처음부터 공사 수주 금액이 작거나 내가 여기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하자가 나거나 여기서부터 막 돈이 계획보다 실행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해도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나 거래처 결국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떼이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내가 공사 수주를 너무 저가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마이너스 치는 부분들을 당시에는 생각을 못 하거든. 그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생겨버리면 고생은 하고 돈은 못 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참으로 뭐 먹을까 하다가 이거 알죠? 졸라 큰 거. 손바닥이 이런데 엄청 크네. 이 처음이거든요. 처음으로 먹어봐. 와, 소스가 라면 봉지만 하다. 4개 들어있네. 이렇게 한 그릇 만들었어요. 이거 토핑 올렸는데 물을 좀 많이 안 버려서 이게 좀 별로거든요. 둘이 먹는 거니까 앞접시에 덜어서 먹으려고요. 이거 좀 시원한 물에 면을 한번 헹궈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원하고 고들하고 좋잖아요. 여름에 못해서 아쉽네. 와, 졸라 맛있다. 에폭시를 할 때는 바닥 정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닥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도록 바닥 정리를 엄청 신경 써서 잘해야 돼요. 바닥 정리를 대충 해버리면 에폭시를 올리면 하자가 다 나는데 그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또 디테일한 거니까 뒤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릴 거고, 일단은 하도 프라이머 칠을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통 2번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고 이러면 빨아 먹어버리거든요. 빨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칠했을 때는 밑에서 많이 빨아 먹었기 때문에 위에 에폭시를 부착할 때 부착면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하도 칠하고 말려서 2번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는 내 생각에 그래. 이게 대리석이잖아. 얘는 밑에 콘크리트 하니까 안 빨아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지만 어쨌든 2회 정도 해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바닥면에서 그 렛기로 끌면 3mm 정도의 두께가 나오거든요. 3mm 정도의 두께가 나오는데, 그러면 3mm 안에 있는 이물질이나 단차는 걔들이 그냥 덮이냐 그런 게 아니거든. 렛기를 끌면 걔가 액체 같은 건데, 에폭시가 작은 알갱이 하나에도 끌리는 자국 같은 게 다 나버려요. 그래서 이 100%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바닥면 상태가 그렇게 100% 완벽할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요.